지난 영상에서 세컨하우스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죠?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구매하거나 땅을 사서 직접 건축하려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세컨하우스 이곳이 명당,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평수는 몇 평인지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전원생활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가세요. 주말 농장과 세컨하우스 입지 선택 방법으로 현 거주지에서 차로 이동거리 1시간 내외 떨어진 곳, 그리고 땅 크기는 100에서 150평 내외가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이동거리 1시간 떨어진 곳 중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세컨하우스 풍수 좋은 곳은 어딘지 알아보고, 세컨하우스 얼마나 커야 좋은지 3년 동안 살면서 경험으로 배운 지식 알려드립니다. 세컨하우스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저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수도권 서쪽이니까요. 아주 간단하죠? 세컨하우스 입지 선택은 동서남북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생활권을 넓게 갖는다는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하우스는 지금 살고 있는 현 거주지 외에 세컨드로 다른 거주지를 갖는 것으로 도시 아파트에서 벗어나 거주 형태만 시골 전원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권을 갖는 것입니다. 세컨하우스 선택 시 땅과 주변 경치만 보고 결정하면 처음 1, 2년은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집을 가꾸느라 재밌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일거리도 줄어들고 가마솥밥과 숯불 통 삼겹살 구이 내가 잊지 않은 맛이 되고, 모종 심고 수확하는 시기 외에 비농번기에는 정말 한가해서 심심해집니다. 그때는 새로운 손님이 오지 않으면 세컨하우스 갈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때 세컨하우스의 세컨드 생활권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수도권 동쪽에 위치한 세컨하우스를 시작하면서 휴가를 내고 호텔을 예약해야 갈 수 있던 강원도는 금요일 저녁 회사를 마치고 출발해 세컨하우스에서 자고 아침에 동해바다 구경하고 세컨하우스에서 저녁 먹고 샤워하고 쉬다가 잠옷 입은 채로 밤에 귀가하면 교통체증도 없이 먼 거리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과 주변 여행지만 다니다가 세컨하우스 이후부터는 여주, 단양, 제천, 괴산 등 중부 지역까지 넓고 다양한 곳을 여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컨하우스 위치는 새로운 생활권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결정하면 아주 오랫동안 재밌게 다닐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자연으로 가지 마세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힐링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밤에 찻소리도 사람의 인기척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야산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에도 엄청 무섭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노래 부르는 것도 민망하고, 해가 지면 집 밖에 나와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적당히 찻소리도 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위안이 됩니다. 또 차로 10분 거리, 주변에 마트,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 풀 뽑고 갈증나 시원한 쭈쭈밥 먹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먹지 못한다면, 고기 구워 먹을 때 김치나 쌈장을 챙겨오지 못했는데 마트와 편의점이 멀어 그냥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주변에 유명 맛집, 전통 맛집도 있어 가끔씩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정말 새로운 재미를 더해줍니다. 제발 남양 따지지 마세요. 풍수지리 모르지만 남양으로 집을 지으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좋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도 2촌 하는 세컨하우스에 남양 꼭 고집하지 마세요. 제주도 놀러가 호텔 잡을 때 남양을 따지나요? 아니면 바닷가 뷰나
한라산 뷰를 따지시나요? 세컨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늘에 앉아 쉴 때, 눈 앞의 뷰가 시원하면 그것 하나로 피로가 풀리고 만족됩니다. 냉난방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 주제, 평수 때문입니다. 세컨하우스 평수는 작게 하세요. 전원주택으로 완전히 옮기게 된다면 생활 패턴에 맞춰 평수 고려해야 하지만 전원생활을 경험하기 위한 세컨하우스 평수 넓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넓은 집은 건축비가 많이 들고 청소 시간과 냉난방 관리비 많이 듭니다. 세컨하우스 방이 여러 개면 각자 방에 들어가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실내가 넓으면 에어컨 틀고 보일러 올리고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왜 여기까지 왔나 현타가 밀려옵니다. 다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데크와 썬룸을 무조건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창고도 꼭 넉넉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세컨하우스 깔끔하게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농막은 6평 규정을 넘길 수 없어 데크나 썬룸을 가질 수 없고 비가 오고 추워지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컨하우스가 너무 작아 손님 초대하면 잠잘 곳도 없어 어떡하지 고민되시죠? 손님방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세컨하우스 놀러와서 좀 더 크게 지어야 자주 놀러 오는데 또는 TV 없다고 불평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내다 보니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은 어차피 세컨하우스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전원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은 텐트 가져와서 잔디마당에 텐트 치고 밤늦게까지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크기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3년 세컨하우스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유용한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